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혜길잡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몸이 아프고 피로하시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감기 한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고 상처도 잘 안 아물고 그러시죠? 혹시 비타민C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똑같은 비타민C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10배도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랄 조합 하나 알려드릴 건데 바로 비타민C와 좋은 소금의 조합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을 위한 비타민C의 모든 것과 특별한 비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면역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 쉽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런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딱딱해져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죠.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들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자주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셋째, 상처 치유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이게 바로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해줍니다. 넷째, 관절 건강 때문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관절 연골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건데 비타민C가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눈 건강입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데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백내장은 수정체의 단백질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건데 비타민C가 이를 막아줘요. 여섯째, 뇌 건강과 기억력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신경전달물질 합성에도 관여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비타민C 흡수율의 충격적인 진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200mg을 먹으면 90% 정도 흡수됐는데 60세가 넘으면 7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더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0mg짜리 비타민C 한 알을 먹으면 실제로는 절반인 500mg 정도만 우리 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돈만 아까운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2,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고작 15%밖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자주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하루 1000mg을 먹으려면 한 번에 먹지 말고 250mg씩 4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되지 않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정도는 나누어서 드셔야 해요.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C 복용 시간표. 그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서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면역력을 높여주고 활력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먹은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비타민C가 공급되도록 하는 거예요. 점심 후에 먹으면 오후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인데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저녁에 먹는 비타민C는 밤사이 세포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가 약하신 경우가 많아서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세요. 물 한 잔 정도는 함께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일반 성인은 100mg이지만 60세가 넘으면 200mg에서 500m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더 많이 드셔도 돼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양을 조절하셔야 하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2배 정도 늘려서 드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상처가 있을 때도 양을 늘려주세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30% 정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놀라운 조합의 발견 비타민C와 천일염의 시너지 효과. 이제 정말 특별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천일염의 조합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밀입니다. 천일염은 일반 정제염과 달리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아연, 셀레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천일염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 특히 천일염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비타민C로 인한 결석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신장결석인데 마그네슘이 이를 막아줘요. 셋째, 천일염의 칼슘과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특히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져요. 넷째, 천일염의 미네랄 구성은 우리 몸의 체액과 매우 유사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C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켜줘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비타민C를 드실 때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넣고 함께 드시면 됩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세요. 약 200분의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지고 전해질 균형도 맞춰져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철분 흡수가 떨어져서 빈혈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죠.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어지럽고 피곤한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철분제를 드실 때는 꼭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뼈 건강이 중요한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이에요. 칼슘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심장 근육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서 심장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 비타민 D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빛을 많이 못 받는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연입니다. 상처 치유와 면역력에 좋은 아연과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가 탁월해요. 다만 아연은 아침에, 비타민 C는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먹으면 흡수 경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셀레늄과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체내 해독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49%나 높았다고 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최강 해독 물질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둘 다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항산화력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훨씬 오래 지속돼요.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안전한 복용 비타민 C.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부작용에 더 민감하실 수 있어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고용량을 먹으면 설사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100mg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100mg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둘째, 하루 최대 1000mg을 넘지 마세요. 그 이상 먹으면 설사,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씹어먹는 비타민 C는 피하세요.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알약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씹어먹는 형태를 드셔야 한다면 먹은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 C가 신장을 통해 배출될 때 물이 부족하면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세요. 특히 비타민 C를 드실 때는 물 한 잔은 꼭 함께 마셔주세요. 다섯째,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 혈압약, 항응고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세요. 여섯째,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이궤양이나 12지장궤양이 있으시면 비타민 C가 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용 코팅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비타민 C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질환별 시니어 비타민 C 맞춤 활용법. 이제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으시는 질환별로 비타민 C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세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00mg 정도가 적당해요. 다만 혈압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다만 혈당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 수치를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와 오메가3, 글루코사민을 함께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에 더 효과적이에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께 드세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중요해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을 함께 드시면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비타민 C와 루테인, 아스타잔틴을 함께 드시면 시력 보호에 좋아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신다면 비타민 C와 오메가3, 비타민 E를 함께 드세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신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 복합체를 함께 드세요.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천일염 선택법과 올바른 활용법. 천일염을 선택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 3년 이상 숙성된 천일염을 선택하세요. 간수가 자연스럽게 빠져서 쓴맛이 줄어들고 미네랄 균형이 좋아집니다. 간 만든 천일염은 간수 때문에 나고 미네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색을 확인하세요. 너무 하얗거나 인공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백색을 띠는 것이 좋아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일염입니다. 셋째,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서해안 갯벌에서 만든 천일염이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신안군, 태안군, 고창군에서 나는 천일염이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넷째, 입자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고운 것보다는 굵은 것이 좋습니다. 고운 것은 가공 과정에서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어요. 다섯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습기에 노출되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밀폐 포장된 것을 선택하세요. 활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비타민C를 드실 때 물 한 컵 200ml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양은 정말 적게 넣으셔야 해요.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넣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소금 전체 섭취량이 5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시니까 추가로 넣는 양은 정말 미량이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비타민C 제품 선택 완벽 가이드.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이 비타민C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용량을 확인하세요.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고용량은 피하세요. 한 알에 5000mg씩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건 권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타민C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비타민C보다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특히 아세롤라, 로즈힙, 암라에서 추출한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셋째, 장용 코팅된 것을 선택하세요.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서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넷째, 복합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C 단독보다는 비타민E, 셀레늄,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등이 함께 들어간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비타민C의 흡수와 활용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부원료를 확인하세요.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방부제가 들어간 것보다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이 좋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화학 첨가물에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여섯째,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세요.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건강 상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세요. 여덟째, 제형도 중요해요.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말이나 액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씹어먹는 제품은 치아 건강을 위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보관법도 확인하세요. 비타민C는 빛과 열에 약하니까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째,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떨어지니까 제조일로부터 너무 오래된 제품은 피하세요. 비타민C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비타민C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30분 정도는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비타민C가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빨리 소모돼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 심호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를 피우면 비타민C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해요. 다섯째, 과음을 피하세요. 알코올도 비타민C를 빨리 소모시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여섯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함께 드세요. 영양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드세요.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비타민C가 잘 흡수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시니어 비타민C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 약물을 복용 중이신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비타민C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INR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함께 드시면 좋지만 과량 복용은 피하세요. 철분이 너무 많이 흡수되면 철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혈색 소침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위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다만 용량 조절이 필요하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출혈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약효를 높일 수 있어요.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에 주의하세요. 다섯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당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필요량이 증가해요. 스테로이드가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키거든요.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항생제를 드시는 동안에는 비타민C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최소 2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항암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일부 항암제와 비타민C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비타민C 부족 증상과 과다 복용 증상 구별법.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비타민C 부족 증상과 과다 복용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부족 증상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붓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사과를 먹을 때 피가 난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멍이 자주 듭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거나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는다면 비타민C가 부족할 수 있어요. 셋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갑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감기에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지속됩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다섯째,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골밀도가 떨어진다면 콜라겐 합성 부족일 수 있어요. 반대로 비타민C 과다 복용 증상들은 첫째, 설사가 계속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묽은 변을 본다면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신 걸 수 있어요. 둘째, 폭통과 메스꺼움이 나타납니다. 속이 계속 아프거나 토할 것 같다면 용량을 줄이세요. 셋째,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거나 고용량을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어요. 넷째,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신장에서 과도한 비타민C를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특별한 음식들. 비타민C 영양제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별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키위와 함께 드세요. 키위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C 흡수를 돕는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비타민C를 드실 때 키위 반 개 정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 파프리카와 함께 드세요. 빨간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넷째, 석류와 함께 드세요. 석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비타민C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석류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녹차와는 시간 간격을 두되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과 비타민C가 따로 작용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집니다. 여섯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에 있는 비타민E가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일곱째, 토마토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에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만나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아요. 나이대별 맞춤 비타민C 복용 가이드. 시니어 중에서도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60대 초반 분들은 하루 300mg에서 5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직 흡수 능력이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 분들은 하루 400mg에서 600mg 정도 드세요. 이때부터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70대 중후반 분들은 하루 500mg에서 800mg 정도가 좋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감염 예방에 특히 신경 쓰세요. 80세 이상 분들은 하루 600mg에서 1000mg까지 드셔도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드세요.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특히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라이코펜이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비타민C 활용법. 계절에 따라서도 비타민C 복용법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더 중요해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고 외출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 보호가 중요해요. 비타민C와 비타민E를 함께 드시고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해요.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 예방이 중요해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아연과 함께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겨울에는 비타민 D 부족과 우울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타민C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고 실내 활동을 늘리세요.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을 위한 비타민C의 모든 것과 특별히 천일염과의 놀라운 조합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해지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고 특히 천일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철분, 칼슘, 오메가3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이나 혈압약 같은 것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하고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결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만 의존하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으로 건강관리 시작해보세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천일염과의 조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법이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오메가3 완벽 가이드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인생지혜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